그늘진 호수 아래 숨겨진 동굴에서 과학자들을 말문이 막히게 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숨겨진 동굴에서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유물부터 잊혀진 문명의 흔적까지 이 미스터리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선 깊은 곳에서 밝혀진 15가지 무서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15. 신비로운 모노리스. 2020년 11월 미국 생물학자들이 유타 사막을 비행하며 야생양을 모니터링하는 중 이상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약 3.5m 높이의 금속 기둥으로 산의 틈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노리스라고 불리는 이 물체는 영화 2001 우주 오디세이와 비교되었습니다. 발견 소식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가 전 세계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데이비드 제르버가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모노리스는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곧 루마니아와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페인, 콜롬비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구조물이 등장했고 모두 2주 이내에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모노리스의 기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일부는 조각가 존 맥크라켄과 연결된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의 가족은 어떤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이 금속 구조물들은 세계의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모노리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과학자들을 수년간 혼란스럽게 한 아타카마 사막의 불안한 발견에 대해 들어보세요. 14. 아타카마 휴머노이드. 2003년 오스카 무뇨즈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진 도시 라 노리아에서 신비로운 하얀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작은 미라가 들어있었는데 길게 드러난 두개골과 보통 12개인 갈비뼈 대신 9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외모 때문에 아타카마 휴머노이드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 미라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DNA 결과는 이 유해가 인간의 것임을 확인했으며 유전적 변이가 독특한 신체적 특징의 원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칠레인이 약 50년 전 아이를 천으로 감싸 사막에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타카마 사막의 극심한 건조함이 자연적으로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대안적 가설을 탐구했지만 과학계의 합의는 스탠포드 팀의 발견과 일치합니다. 이 발견이 단순한 유전적 변이의 결과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더 신비로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아타카마 휴머노이드는 과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만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발전했을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발견이 그 사실을 증명할지도 모릅니다. 13. 안티키테라 기계. 2000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에서 고대 배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주체와 기어로 구성된 이상한 기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체는 2051년에 영국 역사학자 데릭 드 솔라 프라이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 기계가 계산 장치라고 추측했습니다. 프라이스는 이 기계를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장치의 복제본을 만드는데 20년 이상 걸렸고 이 유물이 태양, 달, 그리고 아마도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모델링할 수 있는 천문학적 도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영국 기계 연구 전문가 마이클 라이트는 프라이스의 결론을 확인하고 이 기계가 수은과 금성의 움직임도 모델링할 수 있다고 추가했습니다. 게다가 현대 기술은 이 장치가 산술 연산을 수행하고 달의 궤도의 타원성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그 복잡성으로 놀라움을 주며 특정 천체 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치의 기술은 기원전 100년에 만들어진 기계식 시계의 기술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2000년 된 장치가 천체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고대 공학의 다른 놀라운 업적들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을까요? 비밀스러운 지하 세계의 깊이로 내려갈 준비를 하세요. 그 이야기는 똑같이 매혹적입니다. 12. 터키의 데린쿠유 지하 도시.
터키 네부셰이르주의 한 주민이 집을 리모델링하던 중 숨겨진 방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을 상상해 보세요. 방에 들어가니 고대의 지하 도시로 이어지는 긴 터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데린쿠유로 알려진 가장 깊은 지하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깊은 층은 약 85m 깊이에 이릅니다. 그 터널 안에는 생활 공간, 상점, 식량 저장소, 마구간 등이 있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데린쿠유는 최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적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 도시의 정확한 창립 시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터키 문화부는 기원전 8세기 또는 7세기에 프리기아 부족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숨겨진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다음 발견은 고대 문명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수중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0일 사크 악툰 동굴. 멕시코 연구자들은 중앙아메리카의 유카탄 반도 근처 사크 악툰에서 수많은 마야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멕시코에서 가장 큰 수중 동굴입니다. 이 귀중한 발견물 중 일부는 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 나무늘보, 곰, 곰프토테레와 같은 동물의 유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굴이 자연적인 덫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뼈 외에도 이 동굴에서는 세라믹 접시 조각, 벽에 새겨진 문양, 마야 문화와 관련된 종교적 물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크 악투는 도스 오호스 동굴과 연결되어 350km가 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동굴이 다른 세계의 수중 동굴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은 유물을 현장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해주어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동굴의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저산소 수역을 활용하여 정확한 연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마야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사크 악투는 모든 세노테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이러한 동굴을 사후 세계로 가는 신성한 관문으로 여겼습니다. 사크 악툰의 수중 동굴이 마야인들에게 사후 세계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 보스니아의 거대한 완벽한 둥근 돌은 15,000년 된 문명에 대해 무엇을 밝혀낼까요? 다음 발견은 우리가 고대 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10. 보스니아의 돌구체. 보스니아 자비도비치 근처의 숲에서 약 1.5m 지름에 30톤 정도의 무게를 가진 큰 돌구체가 고고학자 사미르 오스만 아기치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이 구체가 15,000년 이상 전에 보스니아에 살았던 문명의 고대 유물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높은 철 함량, 거의 완벽한 둥근 형태, 그리고 오스만 아기치가 마야의 피라미드와 비슷하다고 믿는 비소시카산과의 근접성입니다. 그는 이 구체가 다른 피라미드와 고대 유물의 발견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구체는 독특하지 않으며 마글라이와 자비도비치 주변에서도 더 작은 돌 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 구체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적층이 압축되고 균일하게 형성되어 자연적으로 생성된 철 은결체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유물 가설과 자연 형성 이론 모두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돌 구체의 기원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다음 발견은 초기 인류 혁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며 고급 도구의 타임라인을 수십만 년 뒤로 밀어냅니다. 9. 인도의 고대 도구. 다른 버전에 따르면 이 도시는 2000년 전부터 인도 유럽계 히타이트 민족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2018년 인도 과학자들은 고대 인류 기술에 대한 인류 학자들의 이해를 바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인도 지역에 살던 호미니드들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고급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이론은 이 지역에서 원시 도구가 약 14만 년 전에 버려졌다고 추정했지만
새롭게 발견된 도구는 38만 년 이상 된 것으로 날짜가 매겨졌습니다. 이 도구들은 조각, 글개, 칼 등을 포함하며 레바르아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미리 선택된 블랭크에서 더 가벼운 고급 도구를 형성하여 조각을 떼어내어 둥글거나 뾰족한 조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각들은 즉시 도구로 사용되거나 최소한의 마무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발견된 도구들은 이제 레바로아 기술의 가장 오래된 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오래된 도구가 모로코의 제벨 이르후드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30만 년 전으로 날짜가 매겨졌습니다. 고대 도구가 놀라운 만큼 현대 역사에서의 일부 사건들도 우리를 똑같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건은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원인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 나이지리아 아쿠레 폭발 사건. 2020년 3월 28일 밤 나이지리아의 대도시 아쿠레 주민들은 주거 건물 근처에서 발생한 큰 폭발에 깜짝 놀랐습니다. 100여 채의 집이 파손되었고 구조자들은 지름 21m, 깊이 7.5m에 달하는 큰 분화구를 발견했습니다.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관계자들은 이 분화구가 이웃 지역으로 향하던 폭발물을 실은 트럭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그런 물질이나 장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럭 폭발이 이렇게 큰 분화구를 만들 가능성은 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이 폭발이 유성 충돌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유성이 시속 8만 5천 킬로미터로 지구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사는 2020년 3월과 4월에 유성 활동을 예측했으며 2012 XA와 2020년 FJ4가 3월 26일에 지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적 비밀들이 묻힌 채로 남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깊은 탐구를 놓치지 마세요. 폭발적인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령 같은 유물이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는 습기 있는 정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7. 스금프 코스트 파푸아뉴기니의 B-17 폭격기 2000년 72년 헬리콥터 훈련 중 호주 왕립공군 직원들이 파푸아뉴기니의 아가얀보 습지에서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2000년 전부터 존재해온 B-17 플라잉 포트리스라는 미국의 중형 폭격기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낫 전략 폭격을 위해 미국 공군과 영국 왕립공군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스파프 코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B-17은 2000년 42년 적의 공격 후 비상 착륙을 한 프레드 에이튼 주니어 대위가 조종했습니다. 9명의 승무원 모두 살아남았고 한 달 후 현지 주민이 그들을 발견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정글에서 수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는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이 비행기는 진주만의 태평양 항공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별명은 비오는 계절에 높은 풀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령 같은 폭격기에서 시간을 멈춘 군대까지 다음 발견은 수천 년 동안 중국에 서 있는 고대의 경이로움을 드러냅니다. 6. 중국의 테라코타 군대. 테라코타 군대는 2000년 74년 중국 농부가 레촌산 근처에서 발견한 것으로 종종 세계의 제8대경이로 불립니다. 이 거대한 창조물은 8,000개 이상의 점토병사, 궁수 및 전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실물 크기로 제작되어 전투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조각상은 독특하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졌고 가마에서 구워졌습니다. 인간 조각상은 약 150kg의 무게를 가지며 말은 300kg을 초과합니다. 은과 금으로 장식된 청동전차는 30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군대처럼 배열된 전사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잦은 적의 공격 방향을 반영합니다. 이 형성은 보병, 기병, 공수, 장교 및 지휘관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사들 외에도 고위인물, 새 및 동물의 조각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프로젝트는 진시황,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는 13살에 자신의 무덤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사후 세계로 동반하기 위해 이 작업에는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하였고 38년이 걸렸습니다. 테라코타 군대만큼 숨막히는 경이로움이 있지만 나미비아의 사막에서 발견된 보물은 그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에서 이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5. 나미비아의 포르투갈 난파선. 디비어스의 광부들은 나미비아 사막의 호수를 배수하는 동안 잘 보존된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 배는 2533년 인도로 가던 중 난파된 포르투갈의 봄 예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심한 폭풍과 과적된 화물로 인해 배가 해안으로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300명의 승객과 하인이 탑승했다고 추정합니다. 난파선에선 22톤 이상의 구리주개, 수천 개의 금화, 그리고 50개 이상의 코끼리 상아를 포함한 역사적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물의 총 가치는 약 1,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안개, 폭풍, 차가운 맹귤라 해류로 유명하여 항해가 위험합니다. 생존자들은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1900km에 달하는 가혹한 가뭄의 사막을 지나야 했으며 생존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나미비아의 난파선이 바다의 보물을 제공하는 반면 노르웨이의 바이킹 매장선은 전설적인 탐험가들의 시대와 그들의 비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4. 노르웨이의 바이킹 선박 매장. 최근 노르웨이 남부 할든시 근처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급 지하 탐사 레이더를 사용하여 토양 아래에 선박 모양의 물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연구원들은 1000년 이상 전에 농경지 아래에 묻힌 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 문화유산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이 배가 저명한 바이킹 개인의 매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배 안에 인체 유해나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제 이 장소를 발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들의 발견이 바이킹 매장 관습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호수 아래의 발견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연의 무서운 비밀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신비로운 무언가였을까요? 여러분의 이론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바이킹 선박이 놀랍지 않다면 다음 발견은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역사적 지속성을 강조하며 고요한 스웨덴 호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3. 비도스턴 호수의 바이킹검. 스웨덴 비도스턴 호수에서 심각한 가뭄이 있었던 시기에 주민 앤디 바니체크는 집 근처에 보트를 위한 부표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8살 딸 사가가 그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 어린 소녀는 호수 바닥에서 검 손잡이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꺼냈을 때 그것이 실제로 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이 유물을 연구를 위해 유셰핑 박물관의 전문가에게 넘겼습니다. 이 검은 약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바이킹의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 유물을 복원 중이며 곧 박물관 전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호수 바닥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검과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브로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들이 호수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바이킹 검이 역사 한 조각을 드러내는 동안 파리 카타콤은 수백만 명을 그 유령 같은 깊이로 끌어들이는 압도적인 과거를 드러냅니다. 2. 파리 카타콤. 파리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시로 불리지만 그 표면 아래 숨겨진 매혹적인 역사적 면도 있습니다. 카타콤은 약 11,000평방미터에 걸쳐 있으며 600만 명 이상의 유해가 정성스럽게 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도시 인구인 약 220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카타콤은 도시의 초기 개발 중에 채굴된 석회석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파리가 확장됨에 따라 이 터널도 성장하여 위의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8세기 말까지 일부 오래된 묘지가 폐쇄되었고 당국은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유해를 지하 터널로 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 당국은 터널을 조직된 역사적 장소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 묘지가 폐쇄되었고 유해는 존중을 담아 지하로 이동하여 보존되었습니다.
현재 이 네트워크의 약 1.5km 길이의 일부가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독특한 45분 투어 경험을 제공합니다. 카타콤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발견은 영성과 신비를 결합하여 여러분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1. 불상 내부의 미라화된 승려. 2000년대 초반, 사람 크기의 불상이 중국의 박물관으로 복원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복원 과정 중 불상 내부에서 인간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 이 유해는 약 1000년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해가 자아 미라화의 전통을 실천한 불교 승려 리우치안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역사적으로 일부 불교 승려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모든 세속적인 재산을 포기하고 엄격한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리우치안은 명상하는 연꽃 자세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독특한 식단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식단은 곡물을 제외하고 견과류, 이야, 열매, 소나무 바늘, 나무 껍질, 나무 수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격한 식단은 체내의 지방과 수분을 줄였고 섭취한 일부 물질이 부패를 늦추었을 수 있습니다. 자아미라화는 특정 불교 승려들 사이에서 알려진 관습이었지만 리우치안의 유해가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것은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발견들은 우리 세계의 표면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이야기 중 어떤 것이 가장 매혹적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